안녕 여러분, 같이 택배를 하나 열어봅시다. 최근에 듀나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 몰록 북펀딩이 알라딘에서 열렸는데요. 감사하게도 레빗톨에서 먼저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가제본이랑 펀딩 굿즈를 미리 좀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택배를 열어보면서 어떤 굿즈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책도 읽고 리뷰도 해보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이 택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먼저 책부터 듀나 작가님의 첫 장편소설 몰록 가제본입니다. 출판사는 레빗톨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듀나 작가님은 19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정말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 오신 한국 SF 소설계의 시초 같은 분이시잖아요. 책 소개에 따르면 몰록은 2002년에 이매진이라는 웹진에 연재했던 소설인데 책으로 묶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2026년에 드디어 종이책의 형태로 출간되게 된 거죠. 의천이라는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한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없는 시체가 발견되는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디스토피아적인 그리고 하드보일드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소개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제본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또 들어있는 게 몰록 초판 1세 구매자 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덕력 캘린더 포스터입니다. 한쪽 면은 책 표지 일러스트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읽은 책이나 일정 같은 거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캘린더 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PC통신 책갈피를 또 받았고 그리고 또 너무 귀여운 게 이런 듀나벨 포토카드랑 증명사진을 받았어요. 이 듀나벨이라는 토끼가 작가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명사진이랑 포토카드가 이 증명사진은 진짜 코닥으로 인쇄한 그런 증명사진 너무 귀엽잖아요. 레빗톨 인스타그램에 이 듀나벨 포토카드랑 같이 예절샷을 찍은 사진이 올라온 거를 봤거든요. 저 지금까지 한 번도 포토카드 같은 거랑 이렇게 예절샷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듀나벨과 함께 저도 오늘 MG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포토카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라딘 북펀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굿즈 짐색이 들어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몰려오죠? 저는 이 북펀드 소식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짐색에 정말 시선이 갔었는데 듀나벨은 참지 않아 라고 외치는 듯이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를 뿜어내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네, 그럼 저는 이 짐색에 책이랑 듀나벨 포토카드랑 책갈피랑 야무지게 챙겨가서 한번 책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소개하자면 배경은 1999년 세기 말의 의천입니다. 이곳은 분단되지 않은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각자의 자치구를 운영하는 지역인데요. 한마디로 실제 역사와는 다른 가상의 세계라는 뜻이죠. 크게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롤로그에서 설명되는 머리 도둑 사건. 정신병원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머리가 잘린 시체가 연속해서 발견되는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현재 시점에 한창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마약과 그 마약 관련자들이 살해당하는 사건. 이 사건을 바탕으로 소설은 세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에 파견 근무를 나갔지만 사실은 외무부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추적하는 현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머리도둑 사건 피해자 중 하나의 동생인 무영. 그리고 마지막은 무영의 사촌동생이면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게 된 미향입니다. 과연 과거의 머리도둑 사건과 현재의 마약사범 살인사건은 어떻게 얽혀있는가? 정신을 조종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정말 머릿속이 빠르게 핑핑 돌아가면서 엄청난 스케일의 일이 벌어지는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듀나 작가의 몰록. 이 책의 장르를 묻는다면 범죄, 미스터리, SF, 디스토피아, 대체 역사소설, 가상의 역사 속 의천이라는 그 배경이 주는 이 소설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1999년 세기말, 머리 없는 시체가 발견되는 도시,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 스파이가 잠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시, 뭔가 잿빛 콘크리트의 질감과 버석하고 음울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소설이에요. 게다가 그로테스크한 사건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긴장감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20세기 말이다 보니까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달한 건 아니라서 막 종이에 타자가 쳐서 나오는 문자 전화기라는 것도 이용을 하고, 분명 낯선 세계인데 우리가 거쳐온 아날로그의 느낌이 좀 낭낭한, 근데 SF 소설이긴 SF 소설인 되게 오묘한 느낌, 그런 분위기였고요. 이 소설의 내용과 분위기를 한층 더 기묘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가 화성과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세계관 자체가 과거 화성에 화성인들이 살았는데 현재는 멸종됐다라는 설정이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줄거리 소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단순히 이 지구인들의 어떤 그 마약 사범과 신디케이트 사이에 벌어지는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고차원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을 조종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된 미항의 이야기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제가 내용을 너무 이렇게 많이 흘려버리고 싶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밝히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상상하시든 이 책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은 2002년에 처음 연재됐던 작품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훌쩍 넘는 시차가 있고, 연재물을 단행본으로 낼 때는 당연히 약간의 수정을 거치겠죠? 하지만 이 작품을 다시 낼 때 이 장편을 미완성 원고로 보고 새로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시의 원고를 존중할 것인가? 하는 것 사이에서 전자의 방식으로는 작업할 수 없었다 라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이 작품은 2002년 당시 처음 쓰였을 때의 설정과 서사를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24년 전에 1999년을 배경으로 쓴 이 작품을 2026년에 다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자연스레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책에 어쩌면 상당히 예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그리고 그 예언이 적중했다라고 할 수 있을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의천이라는 이 다문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구분짓기가 2020년대 현재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특히 흥미롭게 읽었던 것은 각 개인이 어떤 집단으로 묶이게 됐을 때, 그리고 점점 그 집단에 동화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었는데요. 그 행동 양상에 대해서 특히 미항의 시점에서 그것을 꽤 상세히 그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소설의 핵심, 사건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 부분이 정말 섬뜩하고 좀 기시감이 드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대중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다수의 지성과 의견이 한 곳에 모이고 그것과 실시간으로 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금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 뭐 인공지능이라는 요소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이야기를 2020년대에 맞게 적용을 해본다면, 스포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24년 전에 쓰인 이 세기말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쓰셨던 작가님의 선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너무나 놀랍고,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 양상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옛날부터 꾸준히 보여온 경향이라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런 어떤 시대를 뛰어넘어서 맞닿는 지점들을 발견하는 작업이 이 책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진상을 다 아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읽으면 모든 장면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다르게 읽히는 책,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또 읽는 동안 뇌가 풀파워로 가동되는 그런 흥미진진한 소설을 읽고 싶은 모든 분들께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야말로 광기가 충만한 소설. 알라딘 북펀딩은 1월 18일에 마감되거든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다 걸어둘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펀딩 참여하셔서 레이저 뿜뿜하는 듀나벨 짐색도 같이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짐색 메고 다니니까 저도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들어서 그 무엇도 잠시 두렵지 않았던.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